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니 주변에서 생기는 임핑지먼트, 프릭션 신드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파스 페페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중에서 마지막으로 특히 포스테리어 파트에서 생기는 임핑지먼트, 인프라파탈라 플리카를 따라서 임핑지먼트나 인저리의 그런 이미징 파인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두 개의 동영상으로 나누어서 볼 예정이고, 이번 시간에는 인프라파텔라 플리카의 아나토미와 인프라플리카의 인저리 중에서 어큐트 인저리의 이미징 파인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프라파텔라 플리카의 아나토미를 보시겠습니다. 인프라파텔라 플리카와 같은 말로서는 리가멘터 뮤코즘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은 페모럴 어태치먼트를 하게 인터콘델 노치 레벨에서 페모럴 어태치먼트를 하게 되어서 그것이 ACL의 바로 앞에서 ACL과 평행하게 앞으로 주행을 하게 되어서 일부는 호파스 페페드 인설션을 하게 되고 또 일부는 파텔라 인피리어 파트에 인설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정상적인 리세스인 스피리어 클래프트, 인피리어 클래프트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CL과 나란히 주행을 하면서 그보다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페모랄 인터콘델라 노치 페모랄 레벨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렇게 커브드 되어서 이렇게 파텔라 쪽으로 향하는 이 구조물이 바로 노말 인프라파텔라 플리카입니다. ACL이 있고 그 앞쪽으로 페모랄 인터콘델라 노치 페모랄 레벨에서 이런 인프라파텔라 플리카가 이렇게 브로드하게 인설션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인프라파텔라 페페드 쪽으로 향하고 있고, 이런 스피디어 클래프트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본다면 이렇게 브로드하게 인설션을 하고 있는 인프라파텔라 플리카가 이렇게 플리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ACL인데 ACL과 인프라파텔라 플리카가 어떠한 커넥션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서로 상관없는 이렇게 구조물이죠. 인프라파텔라 플리카, 즉 리가멘트 뮤코즘을 언급을 할 때 두 개의 정상적인 클래프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클래프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ACL이고 ACL 앞쪽으로 여기서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 앞에서 보이는 이 구조물이 바로 리가멘트 뮤코즘인데, 이 앞에 호리존탈한 오리엔테이션을 보이고 있는 인피리어 호리존탈 호파스 클래프트 리세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랜스버스 리가멘트입니다. 이건 노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환자에게 있어서는 여기에 또 역시 인피리어 호리존탈 호파스 클래프트가 보이고 있는데, 위쪽으로도 스피리어 클래프트가 보이고 있고, 이 둘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이러한 리니어한 로우실 엔티티가 바로 리가멘트 뮤코즘에 해당합니다. 리가멘트 뮤코즘이 있는데 이런 리세스가 두 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조인트 스페이스와 연결이 되어서 여기에 루스바디가 이렇게 루스바디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호리존탈 클래프트가 보이고 있고, 요 위쪽으로는 버티칼 스피디어 클래프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구조물이고, 그 위를 따라서 리가멘툼 뮤코즘, 즉 인프라파텔라 플리카가 그 위 루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프라파텔라 플리카 신드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플리카가 디제너레이션이나 파이브로시스가 생기는 그런 컨디션을 말하게 되는데, 그와 동반되어서 인접한 페페드의 그런 파이브로틱한 체인지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플리카를 따라서 플루이드나 이데마 같은 것을 이제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어로서 포스테리어 호파스 페페드 임핀지먼트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파스 페페드의 인벌먼트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인프라파텔라 플리카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 이 두 개는 결국 같은 디지즈 엔티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같이 묶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인프라파텔라 플리카 신드롬을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나누어서 저는 보았습니다. 이것을 인프라파텔라 플리카 자체 어큐트 인저리로 첫 번째로 두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인플라메이션이나 아니면 심토마틱한 플리카를 보이는 이미징 파인딩에 대해서 또 알아보았고, 또 세 번째는 이러한 심토마틱한 인프라파텔라 플리카가 결국에는 호파스 디지즈까지 인볼먼트를 하는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프라파텔라 플리카의 어큐트 인저리를 볼 것인데 어큐트 인저리를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프라파텔라 플리카는 ACL 인저리와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ACL 인저리가 동반이 되었을 때의 그런 리가멘트 무코즘 즉 인프라파텔라 플리카의 그런 인저리의 이미징 파인딩을 살펴볼 것이고 또한 ACL 인저리가 있을 때에는 인프라파텔라 플리카뿐만 아니라 호파스 페페드 자체도 인저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파스 페페드가 어떤 인저리를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환자는 기본적으로 디스코이드 메니스쿠스로 인해서 버킷 핸들 테어가 있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호파스 페페드를 본다면 딱 이 위치가 ACL이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앞쪽으로 커빌리니아하게 딱 리가멘트 뮤코즘 인프라파텔라 플리카와 같은 주행을 하는 곳을 따라서 이렇게 이데마 플레이드 컬렉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봤을 때는 인프라파텔라 플리카 인저리가 이렇게 디스코이드 메니스쿠스의 테어와 동반되어서 인저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도 ACL은 인텍트합니다. 그런데 그 앞을 따라서 이렇게 커빌리니어하게 호파스 페페드 쪽으로 향하는 커빌리니어한 이레귤러한 이데마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파텔라 페페드 쪽으로 향하는 이레귤러한 이데마가 있어서 이 위치는 인프라파텔라 플리카에 해당하죠. 여기에 이렇게 이레귤러한 이데마가 있어서 어큐 스프레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뷰에서도 본다면 이렇게 앞쪽으로 향하는 그리고 ACL 바로 앞에 주행하는 것이고 엑시알 이미지에서는 이 위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프라파텔라 호파스 페페드에서 보이는 호파스 페페드에서 인프라파텔라 플리카를 따라서 이렇게 이레귤러한 이데마가 보이고 있어서 어큐 스프레인을 보이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서툴하다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18세 축구 선수인데 이 환자는 본다면 ACL이 있고 그 앞쪽을 따라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이러한 이데마가 보이고 있습니다. 호파스 페페드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리니어한 로우스 인텐시티의 라인 인프라파텔라 플리카인데 그 플리카를 따라서 여기 위치에 해당하겠죠. 여기에 이렇게 플리카가 이데마토스하게 thickning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ACL 앞쪽으로 조인트 이퓨전일 수도 있지만 약간 플루이드 컬렉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수술 소견에서는 인프라파텔라 플리카가 페모랄 사이드에서 어벌전이 되어 있어서 두꺼워져 있고 이로 인해서 니의 익스텐션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파스 페페드에서 보이는 이러한 이레귤러한 하이신 인텐시티는 인프라파텔라 플리카의 인저리 이렇게 굉장히 서툴하지만 어벌전 인저리도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ACL 테어가 있을 때에는 그와 인접하여 있는 리가멘트 뮤코즘도 인저리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역시 호파스 페페드에도 인저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호파스 페페드에 이데마랑 스카링이 있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이제 ACL의 인저리와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니의 인스타빌리티가 초래가 되어서 결국 페페드가 임핀지먼트가 되고 그것은 리가멘트 뮤코즘을 따라서 인볼먼트를 이제 하게 됩니다. 호파스 페페드 에버노말리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데마가 포컬하게 디퓨저하게 생길 수도 있으면서 호파스 페페드 자체가 태어나 스카링이 생길 수도 있고 시노비움 프로라이퍼레이션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ACL 테어가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같이 동반될 수 있는 리가멘트 뮤코즘의 인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정상을 띄워 놓았습니다. 정상에 봤을 때 정상 인프라파텔라 플리카의 정상적인 그 코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코스를 따라서 이렇게 이레귤러하게 이데마토스 thickning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ACL 인저리가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리가멘트 무코즘의 인저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렇게 티비아뿐만 아니라 파텔라야 인피리어 폴에서도 본메로 이데마가 있습니다. 이런 본메로 이데마는 물론 컨투전의 가능성도 있지만 리가멘트 플라붐의 인저리와 같이 연관된 이런 컨투전 본메로 이데마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술 소견에서는 인프라파텔라 플리카가 헤머리지가 있으면서 이레귤러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도 ACL 인저리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여기 되게 방금 본 이미지랑 굉장히 유사하죠. 인프라파텔라의 그 코스를 따라서 이렇게 이레귤러하게 플루이드 컬렉션과 이데마가 같이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는 당장 수술하진 않았고 2개월 후에 수술을 하였는데 인프라파텔라 플리카가 thickning, 스카링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였던 이러한 이데마 플루이드 컬렉션은 인프라파텔라 플리카 인저리에 의한 소견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CL 인저리
인저리가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인프라파텔라 플리카의 인저리뿐만 아니라 호파스 페페드 자체도 테어나 스카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를 이제 볼 예정입니다. 호파스 페페드의 테어라는 것은 결국 디스컨티뉴에이션을 보이는 건데, 정상적인 클래프트를 알게 된다면 그 클래프트 스피리어 혹은 인피리어 클래프트 말고도 다른 어떠한 클래프트처럼 보이는 병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호파스 페페드 테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파스 페페드 스카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시그널에서 모든 시퀀스에서 로우시랑 인텐시티를 보이면 호파스 페페드의 그 스카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본다면 정상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여기에 호파스 페페드 레벨에서 리가멘트 뮤코즘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리가멘트 뮤코즘 정상적인 벌티칼 혹은 스피리어 호파스 클래프트 혹은 리세스가 보이고 있고, 이 아래쪽에서는 정상적인 호리존탈 혹은 인피리어 클래프트 호파스 클래프트 리세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구조물은 이렇게 플루이드가 안으로 이렇게 다이섹션해서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정상적으로 이런 구조물이 보이는 리세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파스 페페드의 테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호파스 페페드에도 여기에서도 이데마가 보이고 있고, 리가멘tum 뮤코즘 인프라파텔라 플리카 앞쪽으로도 이렇게 이데마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파스 페페드에 이렇게 테어를 볼 수가 있는 소견입니다. ACL 인저리가 있을 때 호파스 페페드의 인저리 테어를 보여드렸습니다. 크로닉 ACL 인저리가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호파스 페페드의 그런 인저리 패드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호파스 페페드 정상적인 리세스가 아니라 이러한 호파스 페페드에 테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 모양이 아니죠. 리세스가 다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시노비움이 굉장히 로우시 인텐시티의 티크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닉 ACL 테어가 있는데 그 앞쪽으로 이러한 스카링에 의해서 로우시 인텐시티 에어리어가 있고, 그 앞쪽으로 이데마가 있어서 이런 파이브로스 스카도 같이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크로닉 ACL 테어가 있을 때 호파스 페페드의 테어와 이런 파이브로시스 스카링을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